네, 안녕하세요. 외국어에 미친 자 책 쓰는 용쌤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할게요. 외국어 공부할 때 문법들 많이 공부하시잖아요. 그럼 좀 질문을 하나 좀 드려볼게요. 한국어 문법 혹시 공부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 저에게 뭐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진다면 저 또한 대답은 뭐 해본 적 없는데요 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뭐 좀 더 정확히는 뭐 수능 공부를 하던 때를 제외하고는 없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 본질적인 이야기로 돌아가서 한국인도 한국어에 대한 문법을 공부하지 않는데 왜 외국어에 대한 문법을 공부를 해야 하는 걸까요? 이해가 안 되신다면 다음의 문장을 좀 다양한 언어로 전환하는 것으로 좀 예를 들어볼게요. 최근 제가 읽고 있는 책의 일부분을 발췌한 것입니다. 이런 데이터는 인과관계가 아니라 상관관계만 보여준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부러 이 문장을 발췌한 것은 일단 단순 문장은 아니고 일단 뭐 복잡한 뭐 복합 문장이기도 하고 특별히 일상 회화에 필요 없는 약간 뭐랄까 전문적인 용어 일단은 좀 어려운 어휘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한번 예시로 들어봤어요. 일단 이것을 먼저 일본어로 좀 바꿔볼게요. こんなデータは因果関係ではなく相関係だけを見せてくれるという事実を明記することが重要だ. 뭐 대충 이 정도로 장문을 하고 말을 하면은 뭐 얼추 맞을 것 같네요. 뭐 여기까지는 별로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냥 어휘 끼워 맞추기고 모르는 어휘는 뭐 단순 암기니까요. 어휘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더라도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대충 이 자리에는 뭐 이 어휘를 끼워 넣으면 얼추 말이 되겠구나라는 구조적 이야기에 대한 내용이니까 어휘적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국어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제부터가 핵심이거든요. 重要的是要记住这些继续不是因果关系而是相互关系. 대충 중국어에 맞게 한국어 어휘 순서를 바꿔본다면 중요한 것은 기억하는 것이다. 이 데이터는 인과관계가 아니라 상관관계라는 것을 100% 처음 제가 인용한 문장은 아니겠지만 이 정도면 얼추 의미 전달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중국어처럼 한국어가 꽤나 유사성이 있는 베트남어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잠시 성조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第二关中跟旅游呢只显得每정관这公派관해냐과 여기서는 베트남어를 모르신다면 어휘에 대한 해설을 해드릴 수도 있겠지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상대적인 언어의 상대성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조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니까 깊게는 설명하지 않고 해석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냥 대충 이런 식이구나라는 개념으로 알고 넘어가셔도 무방해요. 베트남어식으로 다시 한국어를 어휘를 재배열을 한다면 중요한 것은 주유가 필요한 이 자료가 단지 보여준다는 것이다. 상관관계를 인간관계가 아니라 구조 파악을 위해서 최소한의 어휘를 설명드린다면 A, 즉, compa이 B, A이지 B가 아니다. 뭐 이 정도만 설명드려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영어입니다. It's important to keep in mind that this data only shows correlation, not causal relation. 특히 뭐 어려운 어휘는 없네요. 이번에는 스페인어예요. Es importante tener en cuenta que estos datos muestran solo correlación, no causalidad. 영어랑 많이 비슷하죠. 여기서는 명심하다 라는 tener en cuenta 외에는 특별히 어려운 어휘는 없습니다. 일단 뭐 스페인어가 가능했다면 이탈리아어도 당연히 적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Es importante tener presente que
questi dati mostrano solo correlazione non causalità. 여기서 보여주다의 어휘로 각각 스페인어는 mostrar, 이탈리아어는 mostrare 인데 비슷하죠. 참고로 스페인어 mostrar는 인칭에 따라 가지고 muestro, muestras, muestra, mostramos, mostrais, muestran 이렇게 바뀌고 이탈리아어 mostrare는 mostro, mostri, mostra, mostriamo, mostritate, mostriate네요. mostrano 각각 이렇게 변화를 해요. 분명 규칙은 존재를 하지만 그래도 좀 어려워 보이죠. 일단 하지 말죠. 그리고 이번엔 독일어입니다. Es ist wichtig zu bedenken, dass diese Daten nur Korrelation, nicht Kausalität zeigen. 영어하고 비슷하면서도 어휘적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해 못할 정도는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언어의 구조적 측면에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어휘를 이런 식으로 끼워 맞추면 어떤 언어든지 구사가 가능하겠구나. 구조적으로 끼워 맞추기만 해도 말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드린 것이 오늘 컨텐츠의 핵심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러시아입니다. Vașnu imeți văvidu și tu esti davni pokazbalt только колорачи, а не 브리네지우 슬레드스타 누스바이즈. 저도 러시아어는 아직도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지만 발음이 조금 틀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간단히 설명드린다면은 명심하다, 이메지 비비드라는 게 있고 보여주다, pokaz바이즈. 근데 이 pokaz바이즈도 pokaz바유, pokaz바이슈, pokaz바이트, pokaz바엠, pokaz바이즈, pokaz바윷 이런 식으로 어휘가 바뀌어요. 스페인어, 이탈리아어랑 상당히 유사하죠. 근데 이런 어휘가 바뀌는 경우의 수가 있는데 어렵잖아요. 그냥 하지 말자고요. 일단 제낄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휘를 좀 더 말씀드리면은 단지, 똘거, 상관관계, 까레치아, 원인, 뿌리치나, 결과, 스르드스트비에, 연결, 관계, 스베아즈. 러시아어는 다른 언어들보다 좀 더 주어의 인칭이나 시제, 남성, 여성, 중성, 복수의 관계에서 영향을 좀 많이 받고 그 변화의 폭이 넓어요. 스페인어, 이탈리아처럼 규칙은 분명히 있지만은 그래도 어려워 보이죠.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냥 하지 말죠. 일단은 여기까지 한국어를 여러 언어로 전환하는 경우들을 보여드렸는데 혹시 눈치채셨나요? 실제로 그 의미가 전달되기 위해서는 어휘의 중요도가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물론 문법이라는 변수가 추가된다면 좀 더 원어민스러워질 수 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대부분 그 단계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게 단점이죠. 이 차이를 설명드린다면 일본어를 제외한 나머지 언어들은 한국어와 어순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런 데이터는 인과관계가 아니라 상관관계만 보여준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문장을 일본어를 제외한 다른 언어들에 맞춰서 어휘들을 재배치한다면 대충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주어의 위치는 같겠지만은 동사를 앞으로 빼고 이런 식으로 해가 적용을 하면은 중요하다. 명심하는 것이 사실을 이런 데이터는 보여준다라는 것을 상관관계만 인과관계가 아니라. 근데 위의 문장처럼 어휘를 재배치만 하면 의미는 얼추 전달되겠지만 문장이 매우 부자연스러워질 거예요. 또한 어휘의 순서가 달라졌기 때문에 듣기 역시 어려웠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때 그 싱크들을 맞추기 위해서 문법들이 필요한 건데 보다 자연스럽게 외국어를 구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보다 더 잘 듣기 위해서. 하지만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그 시간이 생각처럼 길지는 않을 거예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휘, 결국 단순함기였습니다. 그리고 단순함기는 무슨 노하우가 필요하다기보다는 투자하는 시간에 절대 비례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투자된 시간에
관계에서 점점 노하우가 생기겠지만 처음에는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시작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우리는 사실 모두 알고 있어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 단지 그 과정, 그리고 그 미지의 결과에 대한 주저가 이에 대한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이지. 당장 눈앞에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1차원적 결과가 매우 매력적일 수도 있겠지만 무한의 어지러움 속에서 규칙을 찾아내세요.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책만 읽으세요. 한 달에 종이책 딱 2권. 문해력, 이해력이 달라집니다. 유튜브나 미디어에 나오는 수제, 영재들과 비교하기보다는 스스로에 대한 객관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들이 한두 번 보고 외우고 이해한다고 해서 나도 그럴 수 있다는 착각은 하지 마세요. 기본적으로 그들보다 2~3배의 노력은 한다가 기본 전제입니다. 계산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언제나 무엇보다 우선하는 절대 원칙, 욕심 부리지 말자. 꾸준함은 모든 것을 이긴다. 합리화는 나를 망치는 지름길이며 반복되는 작은 변화가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나를 발전시킴에 있어서 타협은 없어요. 매일 조금씩 꾸준히 이 모든 노력은 꽤 괜찮은 해피엔딩을 위한 과정들입니다. 얼마 전에 유퀴즈에서 이지성 교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죠. 그럼 오늘도 열공하시고 외국어에 미친 자 책 쓰는 용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